두 번째 페이지도 뭐 틀릴 게 있나요? 아니 10번을 왜 이렇게 많이 10번은 그냥 계산 아니 문제잖아요. 답을 써놓고 틀렸어요. 아니 이거는 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알파바로 묶어주고 알파바로 묶어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바면은 알파의 켤레 복소수 5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2 플러스 3i 그냥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몇 번이 답이에요? 더하기 잘못. 4번이 답이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답 써놓고 다른 걸 몰랐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없죠? 자, 세 번째 페이지에 가서 세 번째 13번이요. 자, 일단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은요.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이런 거 읽으면서 바로 뭐라고 쓰라 그랬어? p1은 3이라고 쓰라고 했죠. p1은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것도 써야지.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두 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이 이제 2x 플러스 3 곱하기 px. 자, 요 놈을 얘로 나눴다. 얘로 나눴다 그랬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시키면은 x-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요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목 써주시고 여기 나머지 자리인데 자, 우리는 이 나머지를 몇 차식이라고 놓을 거야? 1차식이죠. 1차식.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요거 a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x값이 두 개잖아요. 그치? 1 한번 쭉 넣어주고 마이너스 2 한번 쭉 넣어주면 rx 나오죠. 그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1 한번 쭉 넣어주시면은 이 앞에 붙어있는 게 5가 되니까 5 곱하기 p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쭈루루루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이 자리에도 x자리에 1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는데 근데 p1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3 곱하기 5 해가지고 15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다 날라갔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근데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 3이죠. 연립 연립. 그럼 a b 뭐 나와요? 3이요. a가 4 나오지 않나? A는 3. a가 4 나 A가 4요. a가 4고 b가 마이너스. 예? B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rx가 4x 플러스 11인가요? 그죠? 4x 플러스 11 그러면 r 마이너스 2 하면은 답은 3번이죠. B가 못 나온다. 그죠? 이게 뭐라고? B가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AB를 틀렸다고? 아니 저 B 맞긴 한데. 근데 뭐가 문제야?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복소수인데 i분의 이거는 i분의 1, i 제곱분의 2, i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1, 2, 3, 4는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고 결국 핵심은 i분의 1과 i 제곱분의 1과 i 세제곱분의 1과 i 4제곱분의 1 요게 이제 포인트잖아. 여기다가 각각 1, 2, 3, 4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바라볼 때 1을 그냥 뭘로 보면 편할까? 1이라는 게 곧 i 4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1이? 그지? i의 4제곱 1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i의 4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i분의 i 4제곱 이 첫 번째 건 뭐가 되는 거야?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뭐예요? i 얘는 뭐예요? 1 그럼 여기다가 순서대로 그냥 1, 2, 3, 4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 곱하면 마이너스 i 2 곱하면 마이너스 2 3 곱하면 플러스 3i 4 곱하면 플러스 4 그럼 2 플러스 2i가 되겠네? 답은 1번이죠. 쌤, 예. 갑자기 i 4제곱을 왜 분자 자리 나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 그냥 실수화 시켜도 돼. 실수화 시켜도 되는데 조금 편하게 해볼까 하고 1 대신에 i 4제곱을 넣은 겁니다. 그럼 약분을 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1이라는 게 i의 4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야 예전아? 맞죠? 그럼 여기를 i 4제곱으로 바꾸면은 i분의 i 4제곱이니까 i 세제곱이잖아요. 네. 그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네. 이런 식으로 i의 거듭 제곱들을 좀 쉽게 빼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자, 13번이 당연히 전체 직육면체 부피에서 여기 뽑아낸 거 2개 이제 빼면 되는데 전체 직육면체 부피는 이거 3개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게 전체 부피고요. 거기서 이제 이걸 뽑아낼 건데 영관아 이거 한 덩어리의 부피가 얼마니? 8이죠. 8짜리를 2개 뽑아냈죠? 그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전개시킬 때 요걸 먼저 곱하고 전개를 시킬게요. 요걸 먼저 곱하면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전개시킨다.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그걸 못 찾겠어요. 1도 안 되고 마일도 안 되고 3 네. 3 집어넣으면 27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됐네. 그치? 어차피 후보는 15의 약수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마일 넣어보고 안 되면 3 넣어보고 안 되면 마 3 넣어보고 안 되면 5 넣어보고 이 순서로 가봐야죠. 그러면 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치? 무조건 이거는 0 되는 숫자가 나올 거니까 자 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따라라락 해가지고 3으로 조립제법 1, 3, 2, 6, 5, 15, 빵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한 게 x-3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죠. 네. 4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이거 어디 교과서에 있더라? 어디 교과서 아니라 어디 시험 문제에서 봤는데? 교과서에 있나? 니네 교과서 아니니? 아니? 윤지야 이 문제 봤죠? 네? 이 문제 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보기는 봤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때 풀었었어요. 토요일에. 그 가상 문제 해가지고 어. 이게 3번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 기억력 좋다.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뭘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이거는요. 그 호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학교에서 쓰는 그 교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풀어봤던 문제인데 한근을 알파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가 한근을 알파라고 하고 다른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뭐 그렇다고 이걸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알파를 구할 건가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으려면 너무 까마득하잖아. 그렇게 했어? 맞았어? 야, 근성이 대단합니다. 그죠? 4제곱 하기 까마득한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식 하나를 가지고 다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란 자 넘겨. 일단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가장 거슬리는 게 알파의 4제곱이 가장 거슬리거든요. 그지? 이게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계산하기 까다롭잖아. 그래서 얘 차수를 낮추자. 그러면 방금 찾아놨던 요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2다. 여기다가 알파를 우선 한 번만 곱해가지고요. 알파 세제곱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번 또 곱해. 곱하기 알파를 또 합니다. 그럼 알파의 4제곱은 2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요 식의 차수를 하나씩 낮춰보는 거예요. 자, 요 식에서 알파의 4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수 있죠. 요거를 넣을 수 있죠. 그쵸? 알파 4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알파 4제곱 자리 얘가 들어간다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그리고 원래 뒤에 붙어있던 거 이 마이너스였나? 네,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계산을 해주면은 2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 제곱에 플러스 6알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직도 몇 차야? 아직도 3차지. 그럼 차수를 또 낮추자. 자, 여기 알파 세제곱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2가 분배되니까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던 것들 그대로 써주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만 남았어요. 그죠? 답이 나왔네. 왜냐면 이 마지막에 나온 요 녀석은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얻은 식 이거였잖아. 여기서 얘랑 얘를 어떻게 버릴까? 넘겨버려요. 그럼 얘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곧 얼마랑 같은 거야? 2랑 같은 거죠. 2랑 같은 거.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파 하나밖에 없으면 알파를 대입한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차수를 낮춰가는 거예요. 낮춰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요. 15번. 또 호응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 대입해요. 그쵸? 일단 2,1이라는 점에서 얘네들이 만났다는 건 이 두 직선이 모두 다 2,1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일단 2,1을 여기 2차 함수에다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입하면은 1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니까 자, 얘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일게요. b는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과 같다. 자, 그러면은 요 b 자리에다가 방금 정리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쨌든 a, b 두 개가 있던 상황에서 a만 있는 상황으로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써지겠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직선 성빈아, 얘네들이 서로 뭐 하는 상황이야 지금? 똑같아 둘이? 문제를 읽어봐. 문제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판별식을 쓰기 이전에 일단 뭐 찾는 식을 쓰고 교점 찾는 식을 쓰고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가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이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맞죠? 이 교점 찾는 식에서 요 식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 요 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a-2의 제곱 플러스 8a가 0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고요.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2인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1인가? 그러면 답은 뭐예요? 1번. 뭐 문제를 푸는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2,1을 대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네.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a, b 값을 찾으시면 되겠고 다음 17번 볼까요? 사실 17번과 그 맨 마지막 서술형 이렇게 두 개가 내볼 때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자 17번 문제는 17번 문제는 일단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이 복소수를요 얘를 z라고 부를게요. 얘를 z라고 불러보면 이 z라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는 복소수죠? z는? 자주 등장하는 애인데 이거 z를 뭐 해보면 제곱을 해보면 뭐가 돼? i가 되는 복소수예요. 그렇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먼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F1과 F9를 비교해 볼게요. F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게 이제 Z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Z의 1제곱 더하기 Z의 2제곱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F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자리에 1 들어간 거니까 Z 더하기 Z제곱 이게 F1이에요. 맞죠? 그럼 F9는 뭐예요? 여기 n자리에 9는 거잖아. 여기다 9는 거니까 Z의 9제곱 더하기 Z의 10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F1을 F9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곱해야 되죠? F1에다가 뭘 곱하면 F9가 되죠? Z의 8제곱, 그죠? Z의 8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런데 그 Z의 8제곱이라는 것은 아까 Z제곱이 I하고 같았으니까 Z의 8제곱은 뭐랑 같아요? Z의 8제곱은 곧 I의 4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는 1이랑 같은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F1에다가 곱하기 1을 했더니 F9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F1과 F9는 결국 어땠다? 똑같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F1과 F9를 Z에 대한 식으로 써봤더니 요렇게 표현이 됐는데 얘네 둘은 정확하게 Z의 8제곱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한테 Z 8제곱을 곱하면 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Z의 8제곱이 결국 1이에요. 결국은 F1과 F9는 서로 똑같은 값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될 게 그러면 Z제곱이 I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럼 Z의 4제곱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방금 기억을 풀면서 우리가 활용했던 게 Z의 8제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활용을 한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생각한 상태로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으로 가보면 니은에서는 이제 F3이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F3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긴 친구예요? Z의 3제곱 더하기 Z의 4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F3이라는 애는 요 F1과 비교해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곱해야 되죠? Z의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Z의 제곱을 곱했다는 것은 뭘 곱한 것과 같다? I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I를 곱한 것. 그럼 이런 거야. F3이라는 애가 결국 뭐냐면 F3은 F1에다가 I를 곱해놓은 요런 값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랑 더해가지고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쵸?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어떻게 0이 돼?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만약에 0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곱하기 I가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 뭐가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 제곱, 그쵸?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서 더하면 0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니은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그렇다면 F1에다가 I 제곱을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 뭘까? I 제곱을 곱한다는 건 Z의 4제곱을 곱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 올라가겠어? 4만큼 올라가겠죠. F1로 할게요. 내 건가? 왜 전화하셨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 F1에다가 그러면은 I 제곱을 곱한다는 건 Z의 4제곱을 곱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자 1이라는 숫자가 얼마큼 커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 써봐. F5가 뭔가 써봐요. F5라는 것은 Z의 5제곱 곱하기 Z의 6제곱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곱해야 되는 것이 Z의 4제곱이죠. 근데 그 Z의 4제곱이 곧 I 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F1과 F5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과 F5를 더해버리면 얼마 되겠어? 0 되겠지. 그래서 디귿에서 F1과 F5 얘네 둘의 합은 0이고요.
똑같은 원리로 F3과 F7 얘네도 지금 4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건 Z 4제곱을 곱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서로 부호가 반대라서 이것도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구나.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갈까요? 논술형 2번. 아, 논술형 1번을 틀린 사람들은 진짜 아니 위치관계를 말하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는 거야. 그치? 두 직선의 위치관계, 두 이차 함수와 이 직선의 위치관계 셋 중 하나.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대답을 해야지요. 맞죠? 성빈 어떻게 생각해?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찾고 싶으면 일단 무슨 식을 써야 돼요?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그 식의 판별식을 해보는 거지. 판별식을 해봤는데 만약에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게 나왔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죠? 판별식을 해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맞죠? 자, 논술형 2번으로 가가지고요. 논술형 2번은 3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나머지 정리 중에 3차식으로 나눌 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3차식으로 나눌 때보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일단 써볼게요. p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요때의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가 뭐 있겠죠? 나머지가 뭐 있을 텐데 나머지 여기 있구나.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바로 좀 사용을 하고 갈게요. q라는 애는 지금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밑에 있는 이거 px를 요걸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은 또 다른 몫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q-2라는 거는 여기다가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p-2는 자, 요게 12가 되고요. 여기가 q-2가 되겠고 요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p-2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q-2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1 집어넣어보면 계산하면 얼마? 7이죠. 맞죠? 12 빼기 5, 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px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얻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정보란 p-2가 7이라는 것. 그쵸? 요거를 하나 찾아 놓고서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px를 이걸로 나눈 건데 넘과나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서 써야 돼? 이 식을? 이 x세제곱 플러스 8을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괄호를 2개 쳐주고 앞에 괄호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그리고 여기에 몫은 아까 전에 이 몫과는 다르니까요. 똑같이 qx라고 쓰지 마시고 뭐 q1x라고 쓰든가 나는 q'x라고 쓰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 qx랑은 다른 거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rx라고 잡으면 이 rx는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rx를 우리가 2차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맨날 여기서 어떻게 했어? px가 두 덩어리의 합인데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의 합이다.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덩어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자, 이 덩어리는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이 덩어리는 이걸 그대로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나누면 그냥 이것만 쓱 지워지고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2x-1이라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나머지다? 뒤에 덩어리에서 나온 나머지다. 그죠? 여기서 나온 나머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rx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r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자, 저 위에서 p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인 2x-1과 똑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말고 몫도 생각해보면 자, 몫은 뭘까요?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요걸로 나눈 몫이니까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상수겠지. 그 상수는 얼마겠어요? a죠. 그렇지 않니? 요렇게 생긴 애를 이걸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얘가 될까? a잖아. 그치? 그래서 몫은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r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데 r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고 그리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rx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rx는 이제 요 a만 찾으면 rx는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rx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 정보가 아까 전에 이거예요. 요거 p-2가 7이다. 그 사실을 요 식에다 넣어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내가 p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앞에 덩어리는 싹 다 날아갑니다. 그죠?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요거 싹 다 날아가고 그러면 결국은 뒤에 있는 이 rx라는 덩어리에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그게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p-2가 결국은 r-2랑 똑같아서 r-2가 7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주면은 a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a 얼마 나왔을까? 1 나와요. a 1. 얘가 1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rx라는 식은요.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x제곱에 2x 없어지고요. 플러스 3. 네. 이렇게 생긴 식이 됩니다. rx. 마무리 r1은 4. 그래서 이제 이 호원이 이 문제에 대한 서술형 답안지가 나왔거든요. 학교에서 답안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 서술형을 쓴다면요. 요 단계 있잖아요. 요 단계. 요렇게 쓴 상태에서 그 다음 줄에서 바로 이거 대신에 이걸 갖다 넣어도 돼요. 이 중간에 뭐 이게 나눠가지고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고 이런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요 줄 바로 밑에 줄에서 요걸 바로 요걸로 딱 바꿔서 씁니다. 그래도 이해한다는 거죠. 채점할 때 이해하니까 요 줄에서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바로 요걸로 쓱 바꿔가지고 요 자리에 탁 집어넣는 게 바로 밑에 줄에 딱 있거든요. 서술형 답안지에 보면. 그래서 얘를 요거로 바꾸는 그런 세세한 과정까지는 요런 과정까지는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라는 거야. 요 단계에서 얘가 요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만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랑 여기만 바뀌는 거잖아요. 몫이 a인 건 늘 똑같은 거고. 그죠? 여기 2차식이랑 여기 나머지 자리만 문제에서 얘기해준 요 2차식이랑 요 나머지를 갖다 집어넣은 거 그걸로 바꿔치기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3차식으로 나눌 때에서 고비가 되는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는 이렇게 늦게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몇 시냐 지금? 9시 33분. 난 9시 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틀린 줄이야. 자, 여러분 목요일까지 그 우리 아까 풀었던 거 뒤에 송양이랑 송현 이렇게 두 회차만 더 풀어봅시다. 두 회차. 알겠죠? 두 회차만 더 풀어가지고 목요일 날은 계속 이렇게는 못하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위에서 4층이나 이런 데서 한 타임 정도는 문제 한번 풀고 그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오늘처럼 문제 풀이하고 할게요. 목요일까지 두 회차만 풀어봅시다. 수고했어요.